초반만큼은 공통 무기들도 쌍절곤, 봉, 톰파처럼 흔히 보기 힘든 화려한 액션을 선보였다. 적들도 단순히 휘두르고 총 쏘는 잡몹이 아닌 적극적으로 공격하고 이를 다시 반격하는 화려한 모습을 보였고 거대전에서도 적극적인 공격과 방어 등등 화려한 액션을 선보였다. 후에 공통 무기 외에도 멤버별로 전용 무기를 하나씩 더 얻게 되는데 칼날 부채, 합체형 연검, 철퇴, 레츠가 배트리에게 부채를 익히는 에피소드에서는 배트리와 개키블루의 슈트 액터로 유명 경극 배우를 캐스팅하는 등 꽤나 신경을 많이 썼다. 또한 거대전에서도 이 다채로운 액션은 빛을 발해서 일반적인 슈퍼전대 시리즈의 거대전에서는 거대 로봇이 주는 중후함을 살리기 위해서 로봇이 잽싸게 움직인다던가 하는 장면은 거의 부스터 등의 가속장치를 사용한 장면으로 묘사되고 일반적인 움직임은 거의 뚜벅뚜벅 걸어다니는 등 느긋하고 묵직하게 표현되었다. 그런데 개키레인저에서는 권법가라는 모티브를 살리기 위해 거대 로봇에게도 스피드 있는 액션을 적용했다. 초반 로봇인 게키토오자와 거대화한 괴인들은 가속장치 없이 오로지 자력으로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상대방의 등을 타고 넘거나 덤블링, 무릎차기 연타 등의 생동감 있고 과격한 액션을 취했다. 또한 추가 메카도 게키 엘리펀트는 서커스 공을 코에 끼워 철퇴로 쓴다는 참신한 무장 방법을 보여주었고 게키 배트는 박쥐날개를 부채로 사용한다는 발상의 전환을 보였다. 후기 메카인 게키파이어의 경우 제법 무게감 있는 럭비 선수의 이미지였던 만큼 게키토오자만한 스피드를 보여주진 않았지만 그 대신 무게감과 스피드를 동시에 잡는 액션을 선보였다. 초반부의 악역이자 라이벌이었던 리오와 메레가 많은 인기를 누려 주인공들이 아니라 오히려 리오와 메레를 보기 위해 게키레인저를 시청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극후 반부에 등장하는 리오와 메레 커플은 그나마 건질만한 부분이었다고 할 정도. 최종 보스인 로는 역대 최종 보스들 중에서도 최고로 사악하다는 평을 들을 정도로 광기가 넘치는 모습을 보여줬다. 괴인인 릴린시들의 디자인이 이래선 괴인임에도 꽤나 멋있게 뽑혔다. 특히 환수권 권사들의 디자인은 최근 시리즈의 괴인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화려하고 수려한 편이다. 동물을 소재로 잡았지만 정작 그 종류가 극히 한정되어 있었고 전기 메카닉도 복수의 추가 메카를 동시에 무장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평가는 좋지 못하다. 후기 메카닉인 사이다이오는 꽤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5성전대 다이레인저의 중갑기전을 떠올리는 전 메카닉 합체를 선보여 덩달아 이미지를 깎아먹었다. DX 왕구의 경우 합체 로봇 왕구는 전동 기믹 하나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으며 무장 합체 왕구는 디자인이 멋없다면서 묻혔다. 그나마도 게키토오자의 경우엔 전동 기믹을 통하여 필살기인 대환왕권 대환왕각을 충실히 재현해내는 데에 성공했으나 중반 이후에 등장하는 수권것인 사이다이오는 왕구 자체가 변형을 위한 관절 말고는 아예 통짜다. 스토리는 일각에서 명작으로 칭송받기도 하나 의미 있는 상황 변화와 반전 요소가 극 후반부에 몰려있다는 것이 약점. 중반부까지는 전개가 루즈한 편이고 엉뚱한 구석까지 있는데 가령 중반부의 극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전대물에 한 번은 들어가는 교토 촬영편을 넣기 위해 뜬금포, 장렬로 에도시대로 날아간 전개를 들 수 있다. 게다가 본편에서 진행되던 이야기와 전혀 연결점이 없는 추신구라 에피소드가 끝난 뒤 돌아오자마자 아군의 사령부가 불타고 있고 아군 조력자들이 봉인당했다는 날림 전개를 보여줬다. 교토 촬영편을 아군 사령부가 불타고 조력자들이 봉인당하게 되는 과정에 사용했다면 극적 긴장감은 긴장감대로 유지되고 스토리텔링도 잘 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 주역 3인방의 강화 시기는 20일화인데 다른 전대물에서 강화 에피소드는 아무리 빨라봐야 30편대 전후인 것을 보면 지나치게 빠른 편이다. 이 때문에 신전사가 등장하는 에피소드가 23화, 실질적으로는 25화부터이다. 신전사 한 명이 과연 자신이 게키레인저에 어울리는가라는 고민이 끝나자마자 그 화의 후반부에 또 다른 신전사가 등장하고 결과적으로 두 신전사가 모두 묻혀버리는 역효과를 초래했다. 그나마 후카미 고우는 어느 정도라도 비중을 챙겨갔지만 히사츠 켄은 끝날 때까지 내내 스토리라인에서 겉돈다. 초반부의 액션을 끝까지 밀고 나갔더라면 다양한 계층의 액션팬을 모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었지만 슈퍼 게키레인저로 파워업한 이후로는 무기도 클로 하나로 통일되고 날아다니면서 쓱 한 번 때리면 적은 우수수 터진다. 그래도 일반 괴인을 상대할 때는 액션이 제법 다채로워지지만 초반부만은 못한 편. 그나마 이때까지만 해도 거대전의 메인은 게키파이어와 게키토오자 울프였기 때문에 거대전이 되면 초반에 그 액션이 제대로 살아났지만 후기 메카인 사이다이오의 액션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일반적인 슈퍼전대 시리즈의 거대전을 그대로 답습해오는 바람에 그마저 깨져버리고 만다. 보통 전대물에서의 작중 아군의 강화 시점은 적측이 먼저 이루어진 후에 이를 통해 아군이 힘에서 밀려 쓰러지고 또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지만 게키레인저는 반대로 아군의 강화 이후 적의 강화가 이루어지는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게키레인저는 빠른 개인 장비 습득과 파워업, 각기 다른 시점에 합류하는 신전사라는 요소를 도입하지만 스토리 구조상 파워 밸런스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다루지 못한 결과 파워 밸런스가 엉망진창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물론 장과 리오는 주인공과 라이벌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최종 보스인 론이 두 사람에게 깊은 악연으로 얽힌 캐릭터라 어느 정도 예상된 전개이긴 하나 너무 지나칠 정도로 장과 리오만 밀어준 나머지 그 과정에서 나머지 게키레인저 4인조 플러스 환수권 나머지 3만장 메레스 우구 4뇨까지 모조리 묻혀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나마 게키레인저 초기 멤버인 란과 레츠, 리오 측 히로인인 메레는 파워로는 몰라도 캐릭터로는 어필에 성공했지만 스우구는 명색이 사완장인 주제의 비중도 얼마 못 받은 채 장의 과거를 해설하는 떡밥 역할로 사라졌고 사녀 또한 사완장인 주제의 비중도 별로 없었으며 신전사인 고우와 켄은 후반으로 갈수록 적에게 얻어맞으면서 시간만 때우는 게 전부인 샌드백으로 전락하고 만다. 그나마 고우는 리오와 동문인지라 스토리상으로는 비중이 있으나 켄은 스토리에 엮이지도 못한다. 이는 중반에 다소 엉뚱하고 루즈한 전개와 맞물려 초반에 흥미로운 전개는 희석되고 후반부의 극적인 스토리는 몰입감을 깨버리는 결과로 이어진다. 아군의 강화 이후 적의 강화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후에 아군의 2차 강화가 이루어진다면 나름대로 스토리의 긴장감과 흥미로움을 보장할 수 있었겠지만 아쉽게도 게키레인저의 스토리는 그렇지 못했다. 사실 스토리가 아무리 별로라도 완구나 DVD 등의 상품 판매만 잘 되면 팬들에게는 몰라도 반다이에게는 성공인데 가면라이더 블레이드 수준으로 판매량이 추락하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부진을 보였다. 게다가 동시기에 방영한 가면라이더 데노가 엄청난 히트를 친 탓에 그에 묻혀버린 감도 없지 않다. 여담으로 게키레인저 부진 수익은 염신전대 고원저로 만회하게 된다. 그래도 이런 부진한 상황 속에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있는데 바로 히라타 유카가 발굴된 것. 히라타 유카는 현재 성우 활동 중이며 토미노 요시유키 감독의 신작 링 오브 건담에도 캐스팅되었다. 종합적으로 이러한 작품 자체의 혹평과 상업적인 부진이 겹쳐 2000년대에 나온 슈퍼전대 시리즈의 작품들 중에선 가장 완성도가 부실한 작품이라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고 슈퍼전대 마이너 갤러리에서 2020년에 진행된 투표에서 역대 최악의 전대 4위, 2021년 일본에서 진행된 2000년대 인기 투표에서도 10개의 작품들 중 9위를 기록했다. 물론 이쪽도 나름대로의 애정을 가지고 시청하는 사람들도 존재한다.